미국이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의 재림 최고 책임자로 다시 한번 글로벌 초강대국을 4년간 이끌게 됐는데요. 국내 산업계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세종살롱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장님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한 번 더를 선택하긴 했는데요. 다 이제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실장님이 유권자였다. 누굴 뽑으셨을까요?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 영향을 본다면 해리스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 2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철강, 방산 여러 산업 분야가 있을 텐데 돌아온 트럼프 어떤 쪽에 미소를 짓고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트럼프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전히.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한미 간의 어떤 무역 그 수지가 우리 쪽이 너무 흑자죠. 줄지 않았어요. 네. 트럼프 쪽에서 봤을 때는 적자가 커진 거죠. 그렇게 수많은 행패를 부렸는데도 네네. 소득이 별로 없었다. 별로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일기 때 했던 일들을 분명히 점검하고 밑에 참모들한테 평가해보라고 그러고 성과가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좀 더 강력한 좀 정밀한 제도 또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걸로 안 돼서 이제 방향을 바꾼다가 아니라 더 세게 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약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무역 상대국 전체에 대해서 10에서 20% 보편 관세. 모두 다 보편 관세. 보편적으로 다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자유무역 시대인데 불구하고 한미 FTA 이미 우리가 벌써 한 10년 넘어가지고 관세가 다 없었어요. 양국 간에 거의 다. 물론 이제 1차 산업 좀 빼고. 근데 그렇게 없어진 관세를 지금 하루아침에 다 되돌리겠다는 거거든요. FTA 위반이긴 한데 그건 둘째 문제 치고라도 이제 그런 무역 상대국에 이제 10% 20% 보편 관세 물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60% 이상의 관세를 물리겠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반자유무역주의적인 어떤 그런 조치들을 지금 막 내놓고 있거든요. 우리 산업 쪽에서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반도체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고 이러면 이제 인센티브 세액 공제 보조금 많이 준다고 이제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해놨는데 트럼프는 지금 그걸 폐기 또는 축소를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하루아침에 그걸 없앨 수가 있나요? 있긴 있죠. 없애지 못하더라도 아마 의회 쪽에 이제 반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이제 행정부는 그걸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깡패가 사실상 그런 수준입니다. 아니 미국인 깡패 아무튼 또 다른 업종이 있다면 전기차. 트럼프는 전기차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연차 좋아해요. 그 얘기 뭐냐면 이미 지금 전기차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 한국 기업 포함해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그쪽 방향이라고 막 갔는데 갑자기 내연기관차로 돌리겠다, 축소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투자한 것들이 이제 갑자기 시장이 확 줄어들잖아요. 갑자기 미국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확 줄어버리면 오이답할 거예요. 자동차 업계나 전기차,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쪽이 있는데 미국 기술을 쓰고 있는 어떤 전투기 어떤 레이더 고기술 분야 이런 부분들에 만약 한국이 어떤 무기를 팔려고 할 때 너 거기에 우리 기술 들어가 있잖아. 못 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쌍심씨를 키우고 나오는 거고. 그렇죠. 우리 기술 아니면 못 팔기는 못하지만 그러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라 라고 하겠죠. 미국에다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또는 무슨 지식재산권 비용을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야지 팔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뒷목이 약간 아픈 것 같아요. 네. 근데 내연기관을 좋아한다. 기존 친환경 이론 산업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이익을 입거나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군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어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큰 어떤 수혜가 난다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현상 유지 차원에서 조금 시간을 벌 수 있는 또는 어떤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들, 철강 또는 석유화학 이런 업종들은 이제 지금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어떤 글로벌한 또는 우리 가지 목표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천천히 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생기면 그 기업들로서는 이제 부담이 좀 줄 수 있죠. 약간 시간을 벌 수 있다. 시간을 벌 수 있죠. 그러면은 과연 통상 환경은 어떻게 접근할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상하시다시피 트럼프는 강력한 대중 압박을 또 취할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이제 관세 전쟁 한번 벌였잖아요. 4차례 걸쳐가지고 최대 25%씩 관세를 서로 주고받게 해가지고 보복 관세 매기고 이래가지고 아마 그런 식의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호무역법에 따라 60% 중국에 대해서 관세 물리겠다거든요. 그럼 중국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우리도 같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물리겠다.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이제 제2차 이제 무역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관세 전쟁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트럼프는 앞에 바이든 정부가 약간 어떤 특정 어떤 산업이나 분야별로 이렇게 좀 중국에 이제 어떤 그 대척을 했다면 트럼프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업종과 어떤 산업들에서 강하게 이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면적으로.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 어떤 업종들은 약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약간 반도체 쪽도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이 진출해 있는 어떤 그런 시장들에서 중국이 위축되면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이제 틈새 시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좀 그쪽에서 범위를 좀 영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은 어떤 산업별로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가 덕을 약간 볼 수 있다. 있는 것 같아요. 틈새 시장을 네네. 노릴 수 있다. 국제 안보상에서도 여러 이제 충돌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달러나 뭐 석유나 이런 자원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요새 환율이 난리인데 네네. 이런 달러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쪽 가격을 조금 먼저 좀 말씀드리면 석유나 천연가스나 이런 쪽을 이제 지금 훨씬 더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심지어 미국 생산도 늘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글로벌 석유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목표예요. 에너지 가격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뭐 유가가 너무 이제 급등한 이런 상황이 좀 뭐 줄어들 것 같고,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환율도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좀 영향을 받아서 조금 뭐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대중 관계에서 이제 좀 뭔가 글로벌한 어떤 충격이 꽤 클 것 같긴 한데, 대미 관계에서 어떤 환율적인 문제를 보면 안정세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국제 유가가 조금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네네. 전반적인 물가 안정 효과나 네네. 환율 안정 효과가 있을 테니 음.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저희 아까 한 얘기지만 뽑진 않으셨겠지만 백악관에 새로운 주인이 왔습니다. 아. 나의 트럼프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야들에서 이제 좀 강하게 압박 조치들이 이제 들어올 것 같고, 우리가 좀 미리 사전에 협상을 하거나 좀 이렇게 좀 뭐 선제적인 어떤 그 물밑 작업 등을 통해 가지고 양국 간의 어떤 그런 관계 개선 또는 뭐 공조 이런 뭐 대중 차원 대중 공조도 마찬가지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타협안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좀 트럼프 정부 또는 행정부 관계자들한테 좀 미리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미 투자 1위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한 깐부인데 그러니까 왜 한국을 자꾸 괴롭히려고 그러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 있는 게 협상 지렛대예요. 네. 한국을 이렇게 홀대하면 되겠냐. 좀 그런 걸 좀 직시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구서를 한번 전에 들고 그래. 워싱턴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거 내내 다소 강력한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우리 산업계를 긴장하게 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 역시 강력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세종살롱 여기까지였습니다.